자, 조갑재 대표님 오셨습니다. 예. 설 잘 쓰셨습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예. 네, 대표님. 대구에서 저렇게 많은 분들이 음집한 모습 보셨습니다. 탄핵 반대를 외치셨는데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 원인은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뭐 저런 게 처음 아니고 네. 박근혜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도 예. 저 정도로 모였습니다. 아, 당시에요? 예, 아, 그렇군요. 그런데 저게 네. 장외에서는 기세를 올리는 것 같지만은 예. 모든 것은 헌법재판소 법정 안에서 이루어지니까 예. 그것하고 연동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저희는 지금 저 현상의 이유가 무엇인지 여러 각도에서 분석을 하려고 노력 중인데요. 어쨌든 가시적인 저런 움직임이 탄핵 심판에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시는지 그것도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반좌파 반민주당 세력이 집결하면은 결집하면은 저런 현상 당연히 일어나는 거죠. 예, 예. 지금 현상이 한국에서 거의 좌우 구도로 쫙 갈렸잖아요. 예, 좌우 구도로 갈리면은 양쪽이 다 결집하면은 예. 뭐 대중동원력은 저절로 생기는 것이고 예. 다만 이게 선거에 들어가면은 거리에 나온 사람들보다는 안 나오는 사람들, 예. 그러니까 이른바 중도층이라는 사람들, 예. 온건 합리적인 사람들이 결정을 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저런 새 과시가 법정이나 선거판에서 그대로 반영되지는 않죠. 예. 예. 그만큼 한국 사회가 성숙되었고 예. 저렇게 세를 모으는 것은 1987년 1로 3김 대결 대통령 선거가 있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때 여의도에서 누가 많이 모으느냐고 일대 경쟁을 한 제 기억에 그때 거의 모든 신문이 그걸로 다들 그냥 같아. 130만으로 썼습니다. 뭐 김대중, 그러니까 노무현, 김영삼, 김대중, JP는 말고 세 분 때는 거의 뭐 우열을 가리기 힘드니까 한 130만 정도로 썼던 기억이 납니다. 그때. 예. 정말 저도 나가봤었는데 정말 어마어마하게 사람들이 모였고 동원됐고 정말 사람이 끝간데 없이 있었습니다. 예. 자, 그러면 이제 다음 주에는 광주에서 모인다고 하고요. 3월 1일에도 집회를 계속 이어갈 거라고 하는데요. 이 새는 계속 불어나지 않겠습니까? 아무래도 그 시각적 불어나겠는데 네. 이게 저 과격화만 안 되면 괜찮은 거 아닙니까? 예. 이게 폭력으로 가지 않으면은 예. 이런 세우 과시는 뭐 민주주의 국가에서 의사 표현인데 예. 네. 다만 이게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불복하는 쪽으로 가면 안 되죠. 네. 예. 그게 좀 걱정이 됩니다. 계속 희망 고문을 주면 안 되잖아요. 예. 이렇게 우리가 탄핵 반대 집회를 하면은 또는 찬성 집회를 하면은 뭐 기각되든지 뭐 인용될 것이다 해가지고 자꾸 희망을 불어넣고 그 희망대로 되지 않으면은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느냐. 그러니까 탄핵 반대를 하는 사람은 대통령 파면이 나왔을 때 그 뒤에 어떻게 할 거냐 예. 네. 하는 데 대한 좀 계산을 하고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 예. 그렇지 않고 이렇게 예. 막 일종의 희망 고문을 막 해가지고 그게 뜻대로 안 되면 얼마나 좌절감이 크겠습니까? 그래서 말씀하신 그 같은 결에서 지금 워낙 양쪽에 그냥 그 열기가 달아오를 대로 달아오른 상태라서 헌재가 너무 서둘러서 빨리 그리고 뭔가 절차와 양쪽의 의견을 다 듣지 않고 그냥 속단하듯이 이 탄핵 인용 결정을 내린다고 하면 그럴 경우에 정말 탄핵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그 열정, 불만이 잘못하면 좀 비정상적으로 이렇게 폭발할 수 있다. 그런 우려를 표하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라도 헌재가 조금 더 차분하게 절차나 사람들의 여러 가지 수용할 수 있는 정도의 이 과정을 좀 거칠 필요가 있다. 뭐 그런 의견도 있던데 대표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지금 헌재 재판이 과거에 노무현, 박근혜 탄핵 재판에 비해서 특별하게 서둔다고 보지 않고요. 예. 그 절차에 결정적인 과오는 없다고 봅니다. 네. 결정적 과오는 없다. 예, 예.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장기적으로 볼 때 헌법재판소가 결정해야 될 게 윤석열 대통령 파면 여부뿐만 아니라 네. 예. 또 그와 비슷한 일이 또 벌어질 수가 있어요. 예. 네. 또 벌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헌법재판소의 결정과 대법원의 판결은 그게 승복하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 사실 법치가 해체되는 겁니다. 예. 네. 그러니까 일단은 헌법재판소 대법원의 판결을 존중한다는 것을 깔고 그다음에 다소 문제가 있더라도 그것은
거기에 비례해서 다뤄야지. 그걸 자꾸 일반화하고 과장해가지고 헌법재판소 결정은 믿을 수 없다라고 미리 이야기하면 안 되죠. 예. 알겠습니다. 자, 집회 뭐 TK 의원 11명이 참석했는데요. 의원들의 참석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여쭙습니다. 지금 국회의원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이 딜레마 아닙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자, 그 집회에 참석하면은 우선 계엄에 찬성하는 형태가 되는 거죠. 네. 그렇죠. 이걸 네. 어떻게 감당하느냐. 두 번째, 음모론에 찬성, 부정선거 음모론에 찬성하는 입장으로 비칩니다. 네. 예. 하나는 헌법 파괴고 하나는 완전한 거짓말인데 여기에 동조하는 입장을 취한다면은 거기 올라간 주로 아마 경북 대구 출신 국회의원들일 텐데 네. 맞습니다. 예. 그 뒷감당을 어떻게 할지 너무 끔찍한 상황 아닙니까? 아니 뭐 보수의 가치가 뭐냐 물어보면 제가 항상 하는 이야기가 그것은 법과 사실 아닙니까? 네. 예. 음모론은 사실을 부정하는 거고 예. 계엄은 헌법을 부정하는 건데 예. 거기에 동조하는 국회의원들이 있다고 한다면은 그건 보수도 아니고 국회의원 자격도 없는 거죠. 그 자리에 가서 용감하게 계엄 그리고 음모론 부정성 음모론에 대해서 입장을 밝히기 위해서 그 자리에 갔다면 몰라도 예. 그게 박수치로 갔다가는 그 어떻게 될까요? 근데 요새 그게 그 어떻게 될까요? 중요한 증명사진 되는 건 아닙니까? 저는 그래서 정말 네. 대기자인 선배님께 꼭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이 상황을 어떻게 정리하고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지. 자 우선 네. 윤석열 대통령 탄핵 기각 가능성이 많으냐 아니면은 인용 가능성이 많으냐 그걸 차분하게 들여다볼 필요가 있는 거 아닙니까? 예. 예. 그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나라 헌법학자로서도 유명할 뿐만 아니라 법제처장을 지내신 이석연 예. 네. 이석연 씨가 어느 방송에서 인터뷰를 했는데 자기는 8대 0으로 예. 3월 중에 대통령 파면 결정이 나올 거라고 딱 부러지게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예. 예. 저는 그 이유가 상당히 근거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예. 그분은 아주 간단하게 이야기했어요. 우선 비상계엄령 선포 요건이 안 된다. 예. 두 번째는 국무회의 심의를 생략했다. 예. 네. 이 두 개만으로도 충분하다. 그러니까 다른 것은 다 지엽적인 것이고 네. 거기에 하나를 더 보탠다면은 윤석열 대통령이 최근 헌법재판소에 나와서 적극적으로 자신을 변호했는데 저는 이걸 합산하면은 실패했다고 봅니다. 안 나가는 게 옳았어요. 거기 나가서 너무나 말 실수를 많이 했습니다. 본의 아닌 그걸 자백 같은 걸 했단 말씀이죠. 언론이 제대로 짚지 않아서 그냥 넘어갔는데 제일 중요한 실언은 뭐냐면은 자신이 김용현 장관을 시켜서 선관위에 군대를 투입했다고 했어요. 예. 예. 그 이유가 부정선거 음모론 의혹이 있으므로 점검하기 위해서 예. 그렇게 했다라고 그렇죠. 하면서 보충 설명을 했어요. 예. 계엄법 7종강 뭐 거기 보면은 행정, 사법에 대한 특별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항목이 있으므로 군대를 투입했다라고 했어요. 예. 이분이 완전히 헌법도 안 보고 계엄법 그것도 해석을 잘못한 거예요. 네. 예. 제가 요새 하도 헌법 이야기가 많아가지고 항상 이 헌법 수첩에 넣고 다닙니다. 수첩에. 그러시네요. 헌법에 네. 조그만 소책자를 가지고 다니시네요. 그게 예. 이렇게 적혀 있다고 대통령의 계엄 요건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은 반드시 전시 내지 사변에 준하는 비상 사건이 있어야 되고 예. 그 다음에 어느 정도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느냐 하면은 행정과 사법 사무에 관여할 수 있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예. 예. 거기에 헌법재판소나 국회와 같은 헌법상의 독립기구에 대해서는 손을 댈 수 없다고요. 거기 선관위도 선관위가. 들어간단 그러니까 말씀이죠. 아니, 예. 중앙선관위는 헌법상의 독립기관입니다. 예, 헌법재판소도 그렇고 예. 국회도 그렇고 네. 국회, 헌법재판소 아. 그리고 선관위는 계엄하에서도 군대가 들어갈 수 없다니까. 예. 아니 그걸 최현희 대통령 지낸 사람이 헌법의 가장 중요한 그에 대해서 전혀 무식한 이야기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때 그 장면을 보면은 국회 측 청구인
변호인들이 쉬고 웃습니다. 아, 약간 그게 회심의 뭡니까? 미소 같은 걸 졌어요. 딱 걸렸다는 거죠. 예, 네. 예, 예. 더구나 그때는 그 관계에 대해서는 발언을 안 했어야지. 예. 네. 이분이 자발적으로 발언을 했습니다. 맞습니다. 예, 아. 예. 그게 앞으로 탄핵에 만약 파면 결정문이 나오면 그게 아주 중요하게 반영될 겁니다. 예. 예컨대 이런 거죠. 예. 아, 예. 그러니까 득실을 따져봤을 때 윤 대통령이 적극적으로 거기 계속 현재 탄핵 심판에 출석해서 말씀을 이렇게 저렇게 많이 내놓은 게 플러스보다 마이너스로 보신다 이거죠. 그리고 예. 인간적으로 아주 나쁜 인상을 주는 게 자기 때문에 고생하는 그 군 지휘관들하고 일종의 뭡니까 이거 떠남기 싸우는 거 아닙니까? 싸운 예, 거예요. 예. 어? 네. 인원이냐, 요원이냐, 의원이냐, 요원이냐, 사람이냐를 두고 예. 아니 그 사람들이 윤석열 대통령의 불법 계엄을 수행을 하다가 앞으로 그 창창한 인생을 망칠 정도로 어렵게 된 사람들 아닙니까? 그렇죠. 거기에 등장하는 사람들이 한국 국군의 엘리트입니다. 예, 그렇죠. 이 사람들 중에 앞으로 참모총장 나오고 예. 그리고 합참의장 나오고 국방장관 나올 사람들이라고 그렇죠. 이런 엘리트가 그렇게 지금 어려운데 그 사람들하고 싸우면 됩니까 대통령이? 그러네요. 그리고 지금 아까 보수는 법과 사실이라고 말씀하시면서 특히 사실관계는 부정선거는 사실관계 이제 완전히 벗어나는 거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부정선거가 불가능하다 하더라도 지금 어떤 여론이 이제 많이 대두되냐면 이렇게 많은 유권자들이 그 의혹과 그에 따른 갈등이 이렇게 계속 반복된다면 이건 어떻게 보면 그때 저번에 나오셨을 때 대표님께서 애완견으로 부정선거를 보수가 키운데 이게 정말 맹견처럼 돼서 그렇죠. 오히려 물렸다 이제 물리고 있습니다. 예. 그런 말씀과 어떻게 보면 같은 결에서 이게 이렇게 갈등이 이렇게 반복된다면 어떻게 보면 제도 개선이 필요한 게 아니야. 예를 들어서 요새 그 이쪽 그 보수 쪽에서 그럼 사전 선거를 없애고 본투표 기간을 이를테면 이틀로 뭐 늘리자든지 이런 제도 개선의 제안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거 할 필요 없습니다. 할 필요 왜요? 없습니까? 이미 많이 했으니까 할 필요 없는 거지. 지난 총선 네. 있지 않습니까? 예, 예. 지난 국회의원 총선 때 예. 음모론자들이 주장하는 것을 거의 대부분 받아들였어요. 아, 그래서 이미 진행 중인 게 이게 전자개표가 아니고 수개표잖아요. 예. 수개표를 전자개표라고 해가지고 해킹이 가능하다고 지금 거짓말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에다가 수검표 과정을 한 단계 더 집어넣었다니까요. 예. 예. 불필요한 겁니다. 예. 수십억 들었어요. 아마 수만 명이 투입됐을 겁니다. 예. 그래 보니까 또 어떠냐. 예상대로 2,800만 표를 던졌는데 단 한 표의 오차도 없었어요. 이 이상의 확인이 필요합니까? 자꾸 선관위 보고 까발려라 그러는데 아니 지난 총선 때 아마 수만 명의 참관인이 구경을 했고 예. 결과가 2,800만 표에 오차 하나도 없다. 그래서 아무도 선거 소송을 안 한다. 아니 이 이상 더 뭘 증명을 합니까? 지금 자꾸 그렇게 해가지고 뭐 사전투표제를 없애자든지 뭐 그걸 본투표와 합쳐가지고 3일 늘리자든지 하는 것은 다 패배주의적이고 그렇게 나가면은 부정선거 음모론자들은 봐라 말이야 우리 말이 맞지 않았냐 이렇게 나옵니다. 예. 여기서 힘이 들더라도 딱 부러지게 이게 거짓말이 아마 이번 저 헌법재판소 결정문에 또 한 번 나올 거예요. 예. 그러면 대법원 판결이 있죠. 헌법재판소의 음모론은 사실 아니라는 판단이 있잖아요. 예. 그러면 끝난 거 아닙니까? 물론 그래도 승복은 안 할 거예요. 예. 네. 다만 요사이 나오는 말 중에 그래도 말이 된다고 생각하는 것은 예. 본투표를 아예 막 3일 하자. 예. 예? 사전투표 없애버리고. 예. 예. 그렇죠. 그건 그거- 일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한동훈 대표가 한 그런데 거죠. 그거는 지금 할 때가 아니에요. 지금 하면은 부정선거 음모론자들을 예. 오히려 오히려 격려 고무하는 거 되지. 그건 아. 나중에. 예, 나중에. 아, 알겠습니다. 네. 뭐 갈등을 불필요한 갈등이 계속 연속되면 여기서는 유권자의 어중간하게 권리는 타협적으로. 그래서 지금 네. 부정선거 음모론을 이렇게까지 키운 거 아닙니까? 그런 자세가. 그런다. 부정선거 음모론 나는 믿지 않지만은 일리는 있는 것 일리는 같다. 있다. 이런 식으로 하다가 네. 결국 여기까지 온 겁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요 국회 본회의 교섭단체 연설을 했습니다. 회복 성장을 얘기하고 국민 소환제 도입을 주장하고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했는데요. 오늘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회복과 성장이란 말 순서가 잘못된 것 같아요. 성장과 회복이라 해야지.
성장이 돼야 회복이 될 거 아닙니까? 예. 회복 예. 먼저 해가지고 성장한다는 건 말이 논리적으로 성립이 안 되지 앞뒤가 안 않습니까? 맞는다. 그게 예, 꼭 예. 그거 아닙니까? 소득주도 성장하고 네네네. 똑같은 논리인데. 마차가 말을 끄는 예. 것 같은. 예. 근데 뭐 한 원론적으로는 뭐 좋은 이야기도 있고 예예. 그런데 이재명 대표의 경우에는 그 사람 말을 믿어서는 안 되고 실천을 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 말 믿었다가는 여러분 창피당하잖아요. 그렇죠. 그 아까 우리 전반부에도 그 말씀 나눴습니다만 불체포 특권도 본인이 포기하기처럼 그러니까요. 당당하게 선언했는데 바로 언제 그랬냐는 듯이 정말 손바닥 뭐 뒤집어 말의 신용을 씹었죠. 완전히 예. 잃어버린 사람인데 그리고 주민 소환제는 국민들의 그 수준이 높아져야 됩니다. 예. 국민들의 수준이 지금 이 정도로 되면은 그리고 좌우 갈등 돼 가지고 진영 논리로 딱 갈라져 버리면은 아마 국민 소환하다가 볼일 다 볼 거예요. 물론 한 번밖에 못 하겠지만은 예. 네. 그게 뭐 제출된 몇 년 전에 제출된 법안 보면은 유권자 15%만 발의를 하면은 할 수 있고 3분의 1이 투표해야 그걸 이제 카운트를 할 수 있다 뭐 이런 조항은 있지만은 예. 예. 지금 우리 여론의 구조가 그것을 감당할 만한 아주 그 수준이 부족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너무 극단적으로 갈려 있기 때문인 그러니까요. 건가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저 이재명 대표 오늘 발언 중에서 국민의힘이 조금 신경 써야 될 게 하나 있더라고. 뭡니까? 예. 하나의 프레임을 만들더라고. 예. 헌정수호 연대를 만들겠다고 그랬어요. 맞습니다. 헌정수호 예. 연대를 만들어 가지고 국민의힘을 헌정 파괴 세력으로 규정하면서 작금의 사태를 헌법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누가 헌법 파괴 세력이냐 예. 이런 식으로 몰고 가겠다는 건데 이건 상당히 국민의힘이 좀 경계해야 될 프레임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거를 잘못 방어를 제대로 못하면 사실은 여기에 상당히 당하고 좀 이 훼손될 수 있다. 그러니까 그런 지금 말씀. 예. 계엄 옹호로 예예. 갔다고 보여집니다. 예예. 지도부는 뭐 예, 예. 그렇게 안 간다고 하지만 네. 예, 계엄 예. 옹호로 가고 음모론 옹호로 갔는데 네. 3월 중으로 예상되는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나오면. 판결에서 파면 결정이 나왔을 때 네. 그동안에 했던 행동을 네. 그때 다 어떻게 증명사진 찍어놓고서는 너희들은 그러니까 헌정 어떻게 파괴 하겠느냐는 세력이야. 그러니까 제발 네. 좀 계산을 해보자는 거예요. 어떻게 하겠느냐. 예. 더불어민주당은 민주공화정의 가치를 존중하는 모든 사람과 함께 헌정 수호 연대를 구성하고 헌정 파괴 세력에 맞서서 끝까지 싸워 이기겠습니다. 저도 이걸 치면서 동그라미 쳤는데 이게 국민의힘 지칭하는 거네? 라는 생각이 당연히 들죠. 계엄 이후에 발생한 일이기 때문에 국민의힘을 겨냥했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짚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대선 주자 면모를 부각했다. 이거 정말 중도 행보를 하면서 대선 주자인 것처럼 했다. 그 당선으로 또 만약에 당선이 만약에 이루어진다면 또 어떻게 보십니까? 아까 내가 서두에 말씀 헌법재판소를 우리가 존중해야 되는 이유가 또 다른 중대한 헌정 위기가 닥칠 가능성이 있다 이겁니다. 예. 근데 이재명 대표가 사법 리스크를 안고 당선된다고 그럽시다. 예. 예. 당선된다면 당장 헌법 제 84조를 꺼내게 된다고요. 헌법 제 84조. 그렇죠. 그게 예. 뭡니까? 내란 외환의 죄를 제외하고는 소추되지 제외하고는 않는다. 그렇죠. 예. 소추되지 아니한다는데 예. 그러면은 진행 중인 이 몇 개 재판은 어떻게 할 중단되느냐 어떻게 되느냐. 그렇죠. 예. 지금 이 문안만 해석을 하면은 중단 안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소추는 기소를 말하는 거니까. 이미 예. 소추돼 있다고. 소추돼 재판 있죠. 중단이란 말이 없다고. 맞습니다. 그러면 예. 당선 무효형 선고가 나온다 이거예요. 예. 그러면 중간에 그만둬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제일 빨리 닥칠 게 아마 공직선거법 위반. 예. 지금 항소심은 3월 중에 한다는데 예. 그럼 대법원 판결은 한 5월 중에 나와야 된단 말이에요. 한 예. 5월, 6월 뭐 예. 한 석 달 정도 있다 나오겠죠. 예. 그러니까 당선되자마자 중대한 기로에 놓일 겁니다. 예. 이럴 때 최종적 판단을 누가 합니까? 헌재요. 헌법재판소가 하잖아요. 네. 예. 그러니까 헌법재판소를 이렇게 자기 멋대로 믿느니 마느니 이렇게 흔들면 안 된다는 거죠. 그때도 헌재가 굉장히 중요한 결정을 그렇죠. 내려줄 가능성이 있으니까. 근데 저는 대표님 개인적으로는 만에 하나 이재명 대표가 사법 리스크 속에서 대통령이 당선됐다. 그리고
공직선거법 2심이 이미 1심 비슷하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나 막 벌금 한 1,500만 원 나온 상태에서 대법원 판결을 앞뒀다. 그럼 저는 저 개인적으로는 그리고 많은 법조인들도 거기에 동감하는데 그 대법원 판결이 안 나오도록 할 겁니다. 야, 안 나오도록 하는 그게 바로 그거를 헌정문란이 된다고요. 허위사실 공표죄를 없애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는 예, 면소 판결을 나오도록. 그걸 예. 하는 과정에서 얼마나 첨예한 대립이 있겠느냐 이거죠. 근데 그게 이제 뭐 대표님이 더 잘하시겠습니다만 만약에 당선된 직후면 한 189명의 아주 일사불란한 민주당 의원들이 자, 이날 저 법사위 통과하고 다음 날 저 전체 본회의 통과하고 그 다음 날 만약에 대통령 이제 취임한 직후면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공표하면 거부권 행사할 사람도 없고 누가 거기다가 뭐 거기다 발을 걸 사람도 없고 한 이 3, 4일 만에 공직선거법 허위사실 공표죄가 없어지면 마치 이전에 간통죄가 위헌 판결 받았을 때 간통죄로 재판받던 사람들 다 면소 판결 받은 것처럼 허위사실 공표로 재판받는 뭐 이재명 누구 다 면소 판결이 나온 이런 시나리오를 걱정하는 사람들이 꽤 그건 있더라고요. 일종의 쿠데타지. 그게 진짜 쿠데타지, 그죠? 네. 그렇게 하는 게. 실질적으로는 쿠데타죠. 예. 그래서 예. 지금 저 윤석열 대통령의 이 계엄 선포를 옹호하는 논리가 또 얼마나 위험하냐 하면은 예. 그럴 때 이재명 지금 가상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물론 다 가정의 가정입니다. 그러니까 예. 계엄령을 선포하면 어떻게 되죠? 그렇죠. 그때는 막을 국회도 없죠. 그때 계엄령 선포하면서 근사한 명분 붙여가지고 이거는 뭐 국민 계몽용이다 하면서 선포하면은 더구나 국회가 해저결이 못하잖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그럴 땐 국회에다가 군인을 보낼 필요도 없죠. 보낼 필요도 없다고. 없죠. 예, 예. 그러니까 선관위에 보낼 필요도 그러니까 없고. 그런 걸 예. 예상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 계엄 옹호 논리가 예. 그때 가면은 이재명 계엄 옹호 논리로 그냥 부메랑처럼 돌아올 수 가니까 있다. 예. 이 자가당착적인 이야기는 안 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죠. 그런 중요한 결정을 헌재가 나중에 할 수도 있으니 지금도 헌재를 그렇게 마구 훼손시켜서는 안 된다. 이제 그 말씀이신 거죠. 네. 그리고 등판을 준비 중인 한동훈 전 대표 만나신 걸로 들었습니다. 김정일 위원장도 만났고 유인태 전 사무총장 그리고 또 우리 조갑재 대표님을 만났는데요. 그 어떤 조언을 하셨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뭐 서로 대화를 나눈 건데 뭐 그걸 조언이라고 봐야 되지는 않고 제가 네. 가만 보니까 이 한동훈 대표는 지금 저렇게 뒤에 물러나 있어서는 안 되고 꼭 활동을 해야 될 사람이에요. 아니 그렇지 않습니까? 국민의힘과 보수가 지금 완전히 분열됐잖아요. 네. 그죠? 음모론 보수와 맨정신 보수로 지금 갈려져 있다고. 예.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는 맨정신 보수입니다. 예. 제가 음모론만 딱 기준으로 한다면 예. 계엄 문제는 논란으로 나눠 네. 타워를 예. 틀어도 예. 그렇게 된다고. 그런데 지금 이 음모론 보수가 거리와 광장을 지배하고 있잖아요. 예. 네. 이게 대세가 되면은 한국 보수가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은 예. 여기에 영향력이 있는 사람은 자신의 유불리를 떠나서 행동해야 되죠. 예. 그리고 한동훈 대표는 아주 불리한 상황에서 지난해 12월 3일, 4일 밤에 걸쳐서 결정적 행동을 했잖아요. 예. 네. 예. 또 그렇게 함으로써 역사적 어떤 실적을 남긴 사람이에요. 예. 네. 어떻게 보면 역사가 부여한 사명을 한동훈 대표는 그날 밤에 회피하지 않고 받은 거라. 예. 지금 한동훈 대표를 욕하는 사람들이 조금 생각해 봐야 되는데 그럼 그때 한동훈 대표의 행동 선택지는 세 가지였어요. 하나는 계엄에 반대하는 거. 예. 네. 하나는 계엄에 찬성하는 거. 예. 하나는 그다음 세 번째는 그냥 구경하는 것이었어요. 그렇죠. 예. 그럼 구경했다든지 찬성했다든지 하면은 지금 국민의힘이 어떻게 돼 있을까요? 국민의힘을 살렸잖아요. 예. 다만 하나 아쉬운 것은 그때 18명이 아니라 한 50명 그 안에 들어가서 해제 표결에 참여했다면 지금 한동훈 대표의 처지는 좀 달라졌겠죠. 예. 그러니까 그런 역사적 역할을 했으니까 또 다른 어떤 역사의 부름이 있으면은 회피해서는 안 되고 바로 그런 과감한 행동을 통해서 대통령이 된 사람이 김영삼 대통령이거든요. 예. 예. 김영삼 대통령은 뭐 여러 가지 능력에서 JP나 김대중
전 총재보다는 조금 부족한데 예. 행동이 빠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분 또 용감하잖아요. 예. 네. 결정적인 순간 때 예. 그래서 대통령이 된 겁니다. 예. 그러니까 정치와 이 전쟁의 공통점이 있다면은 타이밍을 잡는 거예요. 속도가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면 한동훈 대표는 여러 가지 갖고 있는 지금 뭐 소명에 의해서도 나가야 될 필요성이 있고 타이밍상도 지금 곧 하여튼 승부수를 그렇죠. 던져야 된다 이렇게 지금 시간 없어요. 시간이 없다. 예. 조기 대선 가능성이 많다면은 예. 지금 시간 하루하루가 지금 지나가고 있는 거 아닙니까? 아, 근데 저기 탄핵 반대 집회도 점점 거세지고 있고요. 그 여론이 상승 추세잖아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어쨌든 탄핵을 반대하는 네. 여론이 생각보다 굉장히 지금 뭐 탄력을 받고 있고 그냥 말씀하신 약간 그 이 음모론에 빠진 음모론과 연계된 그런 보수일 수도 있지만 어쨌든 전체 이 숫자는 좀 늘어나니까 이게 근데 그게 중요한 지표가 탄핵 반대나 찬성이라로 나누면은 대충 5대4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예, 예. 그거는 계속 유지되고 있는 것 같던데요. 예. 네. 그래서 이제 5대4 조금 맞습니다. 많아요. 한 예. 55대 뭐 42 정도 되더라고요. 예. 근데 이제 이렇게 국민의힘 중심으로 보수의 심장이라고 하는 뭐 대구에서 많은 분들이 모이는 걸 보면서 한동훈 전 대표가 대선 주자로서의 입지를 유지할 수는 있을 것인가 하는 의문도 들거든요. 저는 네. 이게 탄핵 인용이 나왔을 때는 또 이렇게 지형이 많이 바뀔 거라고. 알겠습니다. 생각합니다. 또 다른 판이 불어질 예, 것이다. 자, 그리고 대왕고래 프로젝트를 이제 저희가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윤 대통령이 대왕고래 프로젝트를 발표했어요. 그래서 굉장한 양의 석유가 있을 수 있다라고 대국민 담화를 발표를 했었을 때 그때 당시 조 대표님이 제가 기억하기로 지난해 6월쯤이었는데 박정희 전 대통령의 그러니까 포항 유전 가짜. 가짜 파동을 떠올리게 한다라고 네. 하셨어요. 그래서 네. 저희 기자들이 그걸 돌려보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저렇게 6월 달에 글을 쓰셨어요. 벌써 반년도 훨씬 전에 쓰셨어요. 바로 저 발표가 나오자마자. 제가 저걸 취재를 하고 예. 해직되었으니까 예. 저걸 딱 보는 순간에 딱 똑같아요. 똑같아서 예. 그 뒤에 쭉 추이를 보니까 생각보다도 더 황당하더라고요. 가장 황당한 것은 140억 배럴이라는 수치입니다. 예. 예. 이렇게 흥분한 게 140억 배럴이에요. 예, 예. 140억 배럴이라는 유전, 그걸 초대 슈퍼 자이언트라고 그러는데 그게 발견된 거는요, 20세기에 들어와서 하나도 없어요. 그렇죠. 세계적 발견입니다. 네. 근데 그거는 아무 데서나 나오는 게 아니고 중동, 베네수엘라 근방, 그 다음에 알래스카, 시베리아 카스피, 아. 요 5군데만 나옵니다. 그런 거는. 네. 예. 그 다음에 그 근거가 세금도 제대로 못 낸 1인 회사, 액트 지오란 회사에 맡겨가지고 거기서 한 사람이 만든 보고서라는 걸 보고 제가 이거는 대국민 사기극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예. 유수한 슐룸버저란 아주 유수한 회사가 그런 평가를 했다면 그다음 세 번째는 이미 거기에 호주 회사가 몇 구멍을 뚫었다니까. 글쎄 그렇긴 했어요. 그래가지고 예, 예. 뚫고 보니까 여기 희망 없다 해가지고 철수해버린 철수했었죠. 거예요. 예, 예. 버린 광고입니다. 버린 네. 광고. 그다음에는 석유공사가 지금 저런 모험을 할 때가 아니에요. 지금 자본 잠식이 맞습니다. 그것도 예. 해외 유전 투자 실패해가지고 자본 잠식이 된 회사가 하려면은 외국 메이저 회사를 끌어들여야 될 거 아닙니까? 예. 아니 이 정도로 대통령이 발표할 정도 같으면은 외국 회사가 뭐 경쟁을 경기적으로, 하면서 나올 것 아닙니까? 예. 로드쇼를 했지만 단 한 회사도 투자하겠다는 회사가 안 나타났잖아요. 그러네요. 한 곳도 안 나타났군요. 근거가 없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하려고 하니까 마침 국회가 480억 삭감해버렸죠. 예. 네. 또 윤석열 대통령은 그게 꽁하고 있다가 계엄 선포의 한 이유가 됐다고 그게. 예. 네, 그렇지 네. 않습니까? 예. 예. 근데 이번에 예상대로 뚫어보니까 1,000억 날라갔어요. 네. 또 뚫어야 될까요? 맹탕이다 이거 아닙니까? 네. 그런데 그때부터 이제 산자부가 예. 요 대왕고래 지역에서는 추가할 필요 없다. 이건 이미 끝났어요. 대왕고. 예, 예. 근데 그 옆에 몇 개 있으니까 거기에 예. 지금 미련을 가지고 있는데 예. 그건 관료적인 타성이고 거기 뚫어봐자 안 나옵니까? 안 나오죠. 아니, 그리고 그것도 희망 회로를 돌리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항상 예. 산유국 하면은 한국 사람들 머리에 중동 네. 우리 뭐 이런 거 두바이 될수 생각하는데. 있을 것 예. 같고. 예. 지금 석유가 부족한 것도 아니고 돈만 있으면 석유 사올 수 있어요. 급할 거 하나도 없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1976년에 포항
석유 나왔다고 해가지고 할 때는 네, 저희 우리가 준비했습니다. 근데 또 그 신문에 정말 대서특필됐던 그러니까 예 어마어마하게 또 그때는 예, 우리가 석유가 모자라 가지고 아주 그렇죠. 고생을 하고 있을 때의 이야기지. 지금은 맞습니다. 우리가 해외 가지고 있는 유전도 많잖아요. 맞습니다. 저 때는 정말 뭐 그때 막저 완세를 하고 최정상급 있네요. 네. 중동 가서 석유를 좀 달라 그러고 그래서 결국 그때 제 기억에 상공부에 그 자원 기능을 띄어서 동력 자원부를 새로 만들어서 동잡으로 그래. 예, 동력 자원부를 새로 만들어서 장관을 새로 임명하고 그 사람이 막 뛰게 할 정도로 저희가 정말 이 석유와 자원에 막 그냥 절절매던 그런 시절이었죠, 진짜. 근데 저 포항 석유의 정체가 뭐냐? 그 뒤에 밝혀졌지만은 저게 땅 속에서 나온 크루드 오일 원유가 아니었다고. 그렇죠. 예, 정유였다는 정유가 예. 어떻게 된 건지 지상에서 땅 속으로 스며 들어갔어요. 아. 그걸 시추를 하다가 그 부분을 건드려 가지고 뭐가 기름이 나오니까 이게 진짜 기름인 줄 알고 박 대통령한테 보고를 하니까 예. 대통령이 흥분을 해가지고 발표한 거라. 예. 근데 어떻게 보면 거의 50년 전에 그 비슷하게 이번에 대통령 비슷하게. 발표가 조금 너무 과장되거나 거의 사실관계가 틀린 발표였다고 보신다는 거죠. 그래도 국회가 잘한 게 있어요. 네. 국회가 예. 400억 줄였잖아요. 480억을 집행 안 했잖아요. 예. 당시 저게 석유가 나온 게 아니다라고 하면서 단독을 쓰셨고 저는 해직이 이게 되셨고 경제성이 네. 없다고 썼어요. 네. 아. 이게 석유가 나왔다 하더라도 경제성이 없다고 썼는데 그게 네. 제가 쓴 논문이 일본 신문에 실리는 바람에 제가 이제 정보부에 불려가서 조사받고 회사에서 쫓겨나왔는데 네. 그 뒤에 제가 월간조선으로 와서 다시 취재를 했죠. 예. 그러다가 오원철 씨를 만났어요. 오원철 씨 예, 아시죠? 경제수석 네. 예. 그분이 그때 중화공업 담당 경제수석 수석 비서관이었거든요. 맞습니다. 예. 그분이 원래 화공과를 나갔다고 예, 서울대 예, 화공과를. 예. 그래서 그 보고가 올라오고 요만한 유리병에 석유가 있더랍니다. 예. 네. 그래서 자기가 호남 정유가 어디 정유 공장에 맡겨서 분석을 하라고 아이고. 했더니 이게 정유입니다 이렇게 나온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대통령한테 보고를 했답니다. 아. 그래서 대통령이 대실망을 하고 아. 이왕 뭐 뚫고 있으니까 몇 개 한번 더 뚫어보라고 하고 끝냈어요. 아. 사실 그 대통령이 윤석열 대통령이 나와서 여러분 많이 놀라지 마시고 침착하십시오라고 하면서 저 내용을 발표를 했는데 그 인터넷에서 많은 분들은 우리 별로 안 놀라는데 왜냐면 석유가 이제 중요한 세대가 아닌 거잖아요. 우리는 우리 안 놀랐어요. 뭐 이러고 있는데 갑자기 이제 회사에서는 그 선배님을 좋아하는 기자들이 많으니까 선배님이 옛날에 다 밝혔던 그 기사들을 보면서 그때랑 똑같은 상황인데 그때 지역이랑 똑같은 지역인데 대왕고래랑 비슷한 지역이죠. 박정희 대통령이 봤던 예, 그 지역이랑 예. 똑같은데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거 왠지 조갑재 선배의 말씀대로 될 것 같다라는 예언이 있었는데 예. 결국 이렇게 되어서 그런데 여쭤보았습니다. 궁금한 게 이게 지금 네. 감사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예. 예, 맞습니다. 그런 허접한 회사에 몇십억을 주고 예. 평가를 맡긴 거는 우리 입맛대로 해달라는 것 아니었을까 하는 의심이 듭니다. 예. 그러니까요. 그 사람이 또 한국에 와가지고 막 무슨 대통령 기자회견 하듯이 하더라고. 네. 예. 그랬잖아요. 또 예, 크게 맞습니다. 써주고 네. 했잖아요. 그래 그런 걸 보면서 무슨 기자들이 이 팩트 파인딩을 안 했고 그다음에 석유공사가 산업부를 젖히고 대통령한테 로비를 했는지 해가지고 대통령이 발표하도록 만든 거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예. 석유자원공사. 석유공사가. 예. 석유공사. 네. 예. 대한석유. 그리고 이 부분은 예. 감사로 밝혀낼 석유공사. 필요가 있습니다. 안 그러면 또 희망이 있다 해가지고 또 계속 뚫다가 뭐 10개 뚫으면은 1조 날라가는 거 아닙니까? 근데 하여튼 그 이번 발표가 나오고 나서 산자부 고위공무원 뭐 이런 백브리핑 형식으로 사실상 경제성이 없어서 뭐 더 이상 해볼 필요가 없는 것 같다 이런 취지로 보도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이미 탄력은 많이 떨어진 것 같긴 이미 합니다. 끝난 거라고 봅니다. 탄력은 많이 떨어진 끝난 것 거고 같습니다. 끝내야 되고 이것도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힘이 없으니까 이런 산자부가 산업부가 이렇게 나올 수 있었던 예. 거 아닙니까? 만약에 대통령이 직무정지 안 된 상태였으면 아무래도 한 두어 번은 더 아마 그렇죠. 진척을 시켰고 이게 아니면 이게 민주당이 예산을 끊어갖고 이 좋은 거를 우리가 못하겠다는 이런 식으로 조금 전개됐을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 대통령이 이제 직무가 계속되는 상황이었다면 네. 그래서 이게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 예. 산유국의 꿈 이런 말을 쓰는 사람을 조심해야 됩니다. 산유국의 꿈 꿈, 그건- 희망. 그건 대부분 네. 다 선동입니다. 산유국의 꿈 하는 순간부터 사실
사실은 굉장히 매력적인 단어거든요. 그러니까요. 정말 우리가 산유국 되면 우리도 정말 막 좋은 자동차를 나라에서 하나씩 줄 것 같고 뭔가 막 그런 희망 회로가 막 돌아가는데 산유국의 꿈이란 말을 여러분 조심하셔야 된다. 라고 조갑주 대표께서 아주 고언을 주셨습니다. 아, 네, 관련된 말씀과 그 취재 뒷이야기 그리고 또 그 당시와 지금을 비교한 얘기 또 지금 누가 이렇게 잘못을 해서 이런 신기루가 벌어진 것일까 여쭤보고 싶었는데 직접 듣게 되어서 좀 영광이었습니다. 근데 기자도 책임 많습니다. 예. 어디 보면은 기자의 직무가 거짓말과 사실을 구별하는 건데 예. 네. 어떻게 1인 회사 액트지오. 네. 지오 회장이 인터뷰하는 것을 꼭 외국 정상이 인터뷰하는 것처럼 그렇게 펼쳐주고 그 말 하나하나가 보면은 다 이게 무리한 이야기인데 예.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반박 질문을 하지 않고 하다가 보니까 뭐 여기까지 온 거 아닙니까? 네. 막았어야 되는데 천억을 아껴 써야 되는데 하는 그래도 생각이 드네요. 천억밖에 아직 손해를 안 봤으니까 천억밖에입니다. 천억밖에. 쓰리네요. 예. 아유, 참 말씀드리면서 씁쓸한 게 저 기자들이 팩트 파인딩을 하고 참과 거짓을 구분해 줘야 되는데 사실은 이제 기성 언론까지도 어떻게 보면 진영에 많이 좀 함몰이 돼서 우리 진영에 있는 사람들이 듣고 싶어하지 않은 얘기를 내가 굳이 막 찾아서 해야 되나? 그러면 그게 나에게 돌아오는 뭐 박수는 별로 없고 비난만 많을 텐데 약간 그런 그 두려움 내지는 그런 타성에 이제 기성 언론에 있는 기자들도 많이 젖어들고 있다는 생각이 저도 기성 언론에서 오래 있었던 사람으로서 그런 생각이 좀 들긴 듭니다. 그래서 이제 뭔가 이거 한번 좀 이렇게 새로운 터닝 포인트가 생겨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런 좀 그 반추의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 아이고 네. 예. 대표님 오늘 또 귀한 말씀, 귀한 시간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자 우리 김혜선.